안녕하세요. 눈에 띄는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원칙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도해 작성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해를 작성하는 방법을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거는 바로 이 표 내용을 도해로 제작하기입니다. 도해를 작성하는 기본 원리는 동일합니다. 자, 우선 A와 B의 이런 관계를 먼저 정립을 해주고 이 안에 있는 항목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핵심 내용 위주로 추출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표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도 보시면은 지금 이 예시로 되어 있는 게 지금 눈에 띄는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원칙이라고 해서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원칙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이 있고요. 그리고 이 작성 원칙과 내용 구성에 따라서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이와 같이 표로다가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표로다가 구성을 해 놓는 것만으로도 텍스트로 나열한 것보다는 보기 좋죠. 하지만 이것도 이제 도해로 만들면 훨씬 더 눈에 들어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 관계를 봐야 되겠죠. 그럼 작성 원칙하고 내용 구성은 이 각각의 이제 어떻게 보면 나열식으로 두 개를 배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이런 형태의 어떤 도해를 만드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 관계에 대해서 봤으므로 이제 내용을 함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성 원칙의 내용을 보시면 이 단순화라든지 일관성, 이미지와 컬러와 이런 것들만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어떤 설명이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제 만약에 필요하다라면 뭐 핵심 내용 위주라든지 뭐 간단 명령 뭐 이런 키워드를 넣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자가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단순화, 일관성, 이미지화 그리고 컬러와 요 네 가지 항목만 가지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내용 구성에 대한 것들을 함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백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0에서 80% 정도 여백을 둘 것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메시지는 7줄 이상 기술하지 말 것 이런 것들도 이제 핵심 내용이죠.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줄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글꼴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글꼴은 가독성이 좋은 글꼴, 그리고 일관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와 같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색상에 대한 얘기를 보시면요. 의도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최소화할 것,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핵심 내용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용 흐름에 적합한 도형을 사용해서 페이지를 구성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도형을 사용한다는 것도 이 여기서는 내용 구성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트에 대한 내용은 용도에 맞춰서 사용할 것, 이렇게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강의 주제에 맞는 이미지, 여기도 주제에 맞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이 핵심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편안한 색을 사용할 것,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색상에 대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가독성을 높일 것, 그래서 이제 가독성이 핵심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해를 만들 때는 이와 같이 표에서 핵심 내용만 추리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한번 도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지금 파워포인트 화면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눈에 띄는 디자인 원칙이라고 하는 것, 이 작성 원칙하고 내용 구성이라고 하는 것을 열거형 또는 외주형으로 만들 텐데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형 차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차트를 선택해 줍니다. 여기에서 원형 차트를 넣어주고 임의의 위치를 클릭해서 확인 단추를 클릭해 주시면 자, 이와 같이 차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차트의 내용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서는 작성 원칙하고 내용 구성 두 가지 항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항목에서 이 4번하고 5번
행에 대한 내용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삭제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개의 값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각각의 일씩 입력을 해줍니다. 동일한 값으로 이와 같이 입력해주면 지금 반으로 구성된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값 입력은 닫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범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범례는 선택해주고 제거를 해주시면 이와 같이 도형으로 만들어진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색상을 먼저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선택해주고 차트 디자인 탭에 있는 색 변경을 클릭해주고 여기서 회색을 이와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테두리도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서식 탭을 클릭해주시면 이와 같이 서식 관련 메뉴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을 이와 같이 넣어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항목도 클릭해서 윤곽선 없음을 이와 같이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차트에 윤곽선이 없고 지금 반위로 나는 이런 형태가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목 부분도 선택해서 제거를 해주시면 이와 같은 이 차트만 남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원형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도형 항목을 클릭해서 이와 같이 타원을 넣어줍니다.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앤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와 같이 도형을 정원의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채우기 색상을 배경색하고 동일한 색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선택하고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를 클릭합니다. 여기에서는 흰색으로 채워주고 윤곽선에서는 윤곽선 없음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가운데가 뚫린 것 같은 이런 형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정 가운데에 배치를 해야 되겠죠. 자, 다른 거는 건드리지 마시고 이 도형을 선택해서 도형 서식 탭에 있는 맞춤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고 여기서 중간 맞춤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정 가운데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를 선택해주고 여기서는 서식 탭을 클릭해서 이 정렬 항목에서 맞춤, 가운데 맞춤, 그리고 중간 맞춤을 각각 넣어주시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깥에다가 또 하나의 테두리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와 같이 타원을 넣어 주시고요. 적당한 크기를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 앤 드래그로 이와 같이 도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도형 서식 탭에 있는 맞춤 항목에서 가운데 맞춤, 중간 맞춤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정 가운데에 배치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도형 채우기는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도형 채우기를 선택해 주시고 채우기 없음을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을 클릭해서 윤곽선 색에서는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두께를 가늘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윤곽선의 이 대시 부분을 이와 같이 점선이라든지 파선의 형태대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윤곽선 색도 적절한 색으로 이와 같이 넣어 주시면은 이 차트 바깥쪽에 이와 같이 타원 형태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각각의 항목을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 임의의 위치를 클릭합니다. 여기에다가는 작성 원칙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자, 이와 같이 텍스트가 입력이 되면 글자 색상을 적절한 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요거를 여기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글자 크기를 좀 키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는 글자 크기를 이와 같이 적당하게 키워주고 그리고 이거를 두 줄로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고 여기에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합니다. 자, 이것도 정 가운데에 배치를 하시려면 도형 서식 탭에 있는 맞춤 항목에서 중간 맞춤을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정 가운데에 배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내용 구성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D 키를 눌러주시면
해당 텍스트 상자가 복사가 되고 오른쪽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내용을 변경해 줍니다. 자, 이와 같이 내용이 입력이 되었으면 이것도 도형 서식 탭에 있는 맞춤 항목에서 중간 맞춤을 해주시면 왼쪽에는 작성 원칙, 오른쪽에는 내용 구성이라고 하는 항목이 들어가게 되죠. 자, 그리고 이 테두리 부분에 이 앞에서 요약한 부분들 있죠? 요거를 한번 각각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원칙에는 단수나 일관성, 컬러와 이미지화 네 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타원을 눌러주고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 앤 드래그를 해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정원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정원을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도형 서식에서 도형 스타일 그룹에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해주시고요. 도형 채우기를 적절한 색으로 이와 같이 채우기를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고 마치 작성 원칙 바깥쪽으로 위성이 도는 것처럼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를 입력해 줘야 되겠죠.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와 같이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 임의의 위치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단순화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입력이 되면 글자 색상을 조절해 주고 이 바깥쪽에다가 이 단순화라는 글자를 배치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적절하게 크기를 키워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배치를 해주시면 첫 번째 항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 두 개의 항목들을 이와 같이 모두 선택을 하시고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 앤 드래그를 해주시면 복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복제해서 다음 위치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일관성이라고 내용을 수정해 줍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컨트롤 클릭 앤 드래그를 해주셔갖고 4개의 항목들을 각각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성 원칙 부분에 이와 같이 항목이 4개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텍스트를 변경해 줍니다. 자, 이와 같이 마지막까지 입력이 되었으면 위치를 바꾸시면 이와 같이 왼쪽에 단수나 일관성, 컬러와 이미지화가 이와 같은 작성 원칙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강조를 하고자 한다면 강조하고자 하는 개체만 선택을 해주시고요.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색상을 이와 같이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텍스트도 마찬가지죠. 텍스트도 홈 탭에 있는 텍스트의 글자 색을 입력해 주시고 적정한 색으로 해주시면 이와 같이 컬러화라고 하는 부분만 강조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내용 구성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6개의 항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원을 하나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D키를 눌러서 복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복제된 것을 이와 같이 오른쪽에다가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도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D키로 복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배치를 하고 여기에다가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는 여백 20에서 30%를 입력합니다. 첫 번째 항목이 들어갔으면 이것들을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 앤 드래그로 이와 같이 다음 항목을 복사 붙여넣기를 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6개를 만들어 줍니다. 이와 같이 항목을 만들어 줬으면 여기에서 축약한 부분들을 토대로 적절하게 내용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용이 모두 변경이 되었으면 이제 각각의 항목들을 선택하셔갖고 간격도 적절하게 이와 같이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모두 다 선택을 하고요. 지금 이 바깥으로 벗어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 앤 드래그로 이와 같이 어느 정도 왼쪽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조금 더 조절이 필요하면 전체적인 텍스트를 이와 같이 모두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글자 크기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 차트와 간단한 도형들을 이용해서 보기 좋은
도해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다가 제목을 넣어 주도록 합니다. 삽입 탭을 클릭해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텍스트 상자를 추가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목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굿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텍스트가 입력이 되었으면 요거를 가운데다가 배치를 하고요. 두 줄로 이와 같이 변경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굿이라고 하는 거를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만 글자 크기를 눌러서 이와 같이 키워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글자 색상을 적절한 색으로 이와 같이 눈에 띄는 색으로 만들어 주고 이거를 진하게를 해주시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고 가운데 원에다가 적절하게 배치를 해주시면은 이와 같이 굿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작성 원칙과 내용 구성이 잘 나열된 도해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텍스트 상자의 위치 같은 것들을 보시면서 혹시라도 이 어긋나거나 바뀐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해서 조절을 하시면 최종적으로 이 디자인이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 정렬이 되었으면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라이드 쇼를 보면 이와 같은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이와 같은 표보다도 훨씬 더 보기 좋은 모습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트를 이용해서 외주 형태의 도해를 만들어 봤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므로 많이 연습을 한번 해 보시면 다양하게 응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와 같이 표를 도해로다가 작성을 했습니다. 특히 이 도해를 작성할 때 바로 이 원형 차트를 이용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형 차트로 이런 형태를 만드시면 여러가지 응용이 가능하므로 많이 연습하셔갖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